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한 매체에서 한국의 항모 건조 계획을 소개했다는 소식과 중국 반응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한 매체에 한국이 해양 강국을 꿈꾸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해군들이 항공모함 보유를 꿈꾸지만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면 건조와 운용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그러나 오늘날 항공모함은 해전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자국 해군의 강력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기이기도 하다. 중국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항공모함 건조를 연구해왔으며 최근 그 성과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현재 랴오닝함과 산동함 등 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 중이며 점차적으로 6척까지 그 수를 늘리는 동시에 핵추진 방식을 도입한 항모를 건조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라고 기사는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은 1990년대부터 항모 건조라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항모 건조 계획은 무산이 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또다시 한국형 항모 건조 계획을 담은 국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항모는 4만톤급으로 경항모에 속하며 첨단 단거리 수직 이착륙기인 F-35B가 탑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항모는 F-35B를 최대 12대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한국군이 보유한 최대 함정인 독도함의 1.5배 정도의 크기로 헬기는 물론 전차 및 각종 장비를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한국이 항모를 건조할 만한 기술력이 있기는 한 것일까? 라며 기사는 의문을 던집니다. 기사는 이어서 한국은 1994년 국철용으로 들여온 옛 소비에트 연방의 항공모함인 노보로시스크를 해체하면서 항공모함의 구조를 처음 공부했다. 당시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 해체로 경제 사정이 극도로 나쁜 상태였고 연간 1억 달러가 넘는 항모 유지비는 매우 큰 부담이었다. 결국 러시아는 항모의 주요 부분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노보로시스크와 민스크를 매각하기에 이르렀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의 한 업체가 이 항모들을 인수하면서 한국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조금이나마 항모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경험만으로 항모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 것일까? 사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세계 조선업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조선업 기술력을 가진 나라이다. 한국은 그동안 수천 대의 대형 선박을 건조한 경험이 있으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신공법 적용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조선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원유와 가스를 시추하는 설비인 드릴십과 LNG 운반선 등 고도의 기술로만 만들 수 있는 첨단 선박 시장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조선사들만이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사실 한국은 항모를 만들 충분한 기술력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국은 경항모의 성공을 발판 삼아 중형 핵항모를 생산할 꿈도 가지고 있다. 올해 아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사상 최대 규모이며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은 군비 경쟁의 최대 주역이다. 한중일 3국의 군사비는 세계 10위권 안에 모두 포진하고 있으며 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동북아 지역 전체가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변하고 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럽고 시대 조류에 어긋나는 일이다. 평화와 발전 그리고 협력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 라고 진단하며 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국 반응입니다. 한국의 배 만드는 기술은 확실히 세계 1등이야.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여러 나라가 배우고 싶어하는 최첨단 기술이야. 조선업과 원자력 기술력이 발달한 한국이 핵항모를 만드는 날도 머지않았어. 중국의 항모에 비해 한국이 추진하는 경항모는 높은 경제성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게다가 한국의 경항모가 향후 4만 톤 이상의 핵항모 발전을 위한 기술적 경험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야심도 작지 않아 보여. 인구가 저렇게 적은 나라에서 첨단 군사력을 저렇게나 많이 보유하는 걸 보면 한국인들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한국이 원양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경항모를 건조하는 이유는 주변국의 항모 전력 강화에 대응하는 차원도 있지만 해양 군사력과 영향력을 동아시아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여. 한국의 강력한 경제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저런 강력한 무기도 도입할 수 있는 거야. 한국은 정말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어. 한국인들의 자존심은 무척이나 강하고 정확도와 일처리 속도는 일본도 능가해버릴 정도로 세계 최고야. 나는 한국을 보면 중동의 이스라엘과 같은 느낌이 들어.
중국이 한국보다 더 발전한 국가야. 중국의 초고층 빌딩들을 봐봐. 해외에 나가보면 중국이 얼마나 발전한 국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야. 한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어봤자 해리어나 몇 대 싣고 다니겠지. 그 정도 전력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지. 캐터펄트도 없는 항공모함은 항공모함이 아니야. 그건 그냥 장난감이야.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의 스키점프 방식이 아닌 캐터펄트를 적용할 예정이야. 해양군사력 면에서 중국은 미국만큼 강해. 항공모함은 작전 기간을 제외하곤 정박해서 정비나 대기를 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야. 게다가 항공모함을 유지하는 데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왜 중국, 한국, 일본이 무리해서 항공모함을 가지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항공모함이 정박해 있을 때는 많은 종류의 위협에 노출되는 게 사실이야. 진주만 습격을 봐봐. 게다가 지금은 미사일 기술이 매우 발달해서 대한 탄도미사일 하나로도 항공모함은 파괴될 수 있어. 한중일이 항공모함 건조에 열을 올리는 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야. 특히 한국은 엄청난 건조 비용과 유지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나라면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신뢰를 선택하겠어. 중국의 둔펑 미사일은 정박 중인 항공모함을 한 방에 격침할 수 있어. 미국도 두려워하는 둔펑 미사일을 과연 한국의 방어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야. 엔진은 분명 미국 거일 거야. 한국의 공격용 무기와 레이더 기술은 유럽과 미국이 경계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 절대 한국을 쉽게 보면 안 돼. 중국이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평가하는 게 정말 웃겨. 한국의 조선 산업은 이미 일본도 부러워할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어. 한국은 그동안 항공모함을 안 만들었던 거지 못 만드는 게 절대 아니야. 한국, 일본, 중국이 힘을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연합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아쉽다. 영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꿈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